미래를 보는 창, JTB. 안녕하세요. JTBJ입니다. 연준을 믿지 않는 시장이라는 주제로 계속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저번에 그 프리뷰 시간에 이번 FOMC 끝나고 나서 반등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짜로 진행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 5월 FOMC 끝나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제 시황이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공개 영상은 제가 수요일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네요.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어쨌든 제가 5월 FOMC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와 QT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제거된 게 맞아요. 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추세는 하방이고 이게 자칫하면 하반기에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언급을 했잖아요. 결국 이게 조금 빨리 나온 것 같아요. 연준이 이야기하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?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다음날 바로 터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아무래도 푸틴의 연설 때문인 것 같아요. 제가 5월 달에 체크해야 될 이슈로 뭐 CPI 발표는 뭐 오늘 하겠죠.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거 전쟁 지속성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FOMC가 끝나고 전술핵 사용 모의 훈련 진행 그리고 최근에 푸틴의 연설을 보면은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연준의 이 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힘들 거다. 이렇게 지금 시장이 선회를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5월 FOMC가 끝나자마자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튀었습니다. 이렇게 위로 탁 튀는 바람에 어쨌든 이 10년물이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반영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만약에 하반기에 정말로 정책 실패, 즉 연준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페드는 정말로 고강도의 긴축을 해야 되는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. 이거를 우리가 계속 저 뒤편에 일단 넣어놔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당장 뭐 우려할 거는 아니고요. 하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동시에 우려될 수 있는 게 이거죠. 경기 침체. 고강도로 긴축을 해야 되면 이걸로 이제 또 넘어가는 겁니다. 다음 스텝이. 그래서 최근에 채권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금리가 갑자기 하락하고 있죠. 근데 이거 10년물만 하락하는 게 아니고 2년물도 같이 하락했어요. 2년물은 정책금리랑 붙어 다니잖아요. 근데 정책금리와 붙어 다니는 이 단기물이 하락을 한다. 이거는 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이거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기를 뭐 유지한다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. 이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정책 실패로 가게 되면은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. 이게 정말로 최악이거든요. 그래서 이것까지도 일단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1분기 일단 GDP 마이너스 성장 있죠, 미국이. 근데 2분기에서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중국에서 셧다운을 안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하거든요. 만약에 1분기와 2분기가 연속적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다.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리세션입니다. 근데 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진 않겠죠.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갑자기 확 떨어지진 않습니다. 그러면 결국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하반기에 3분기에 돼서 딱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.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당연히 충격받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시장에서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연준에서 파월도 고백했듯이 QT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수준의 긴축 효과가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다.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왜냐하면 한번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고 매달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달 진행될 때마다 이 피로감이 누적될 거거든요. 그걸로 인한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도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래서 여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
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또 시장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죠. 과연 지금 구간은 어떻게 봐야 될까? 어쨌든 뭐 실적 하향이 나타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QT에 대한 유동성 축소 효과 이것도 지금 당장은 예상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실적 하향과 QT에 대한 유동성 축소 효과 이거를 제외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멀티플 축소 요거는 지금 웬만큼 반영이 됐거든요. 가격에. 그래서 실적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지금은 지수 저점 영역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. 요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5월달, 6월달 시장을 정말로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한다면 이제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베어마켓 랠리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다만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될 것 같고요. 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 발생하는 그런 섹터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투자자가 아닌 그냥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측면에서는 좀 더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5월에 눈여겨봐야 될 체크 포인트를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오늘 나오죠. 오늘 나올 건데 일단 생각보다 막 위로 튀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긴 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나온다고 해도 FOMC 때처럼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급락할 수 있다는 거.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 그냥 나가리가 된 거죠.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성 여부 이건 지속될 것 같아요 지금. 그리고 중국 셧다운 해제 여부 이것도 저번 주 금요일날 나온 기사를 보니까 셧다운 해제할 마음 전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제로 코로나에 도전하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정책적인 어떤 이슈들이랑 좀 많이 결부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것도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5월 FOMC 의사록이 그 뒤에 나올 텐데 일단 지금 요거 두 개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. 5월 CPI 발표되면은 5월 FOMC 의사록은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5월 11일 CPI 발표되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기에 모든 게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. 왜냐면 5월 FOMC 자체는 정책적인 그 가이드를 그래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QT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 말고는 우리가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5월달 시장의 그 방향을 좀 결정 지을 것 같긴 해요. 굉장히 어렵습니다. 상황 자체가 지금 뭐 반등장이 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긴 한데 정말로 반등장이 제대로 나올지 아니면 또 단기 반등하고 밑으로 꺾여버릴지 이게 좀 불안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싸고 좋은 주식을 좀 길게 바닥에서 야금야금 매수한다. 뭐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추가적으로 바닥이 낮춰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지금에서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. 하지만 어쨌든 저점 영역대, 반등할 수 있는 영역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맞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, 이것도 꼭 명심하시고요. 그 밖에 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관련된 내용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제 인사이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